자, 오늘 할 부분이 MD 추천 부분이에요. 쇼핑몰 쪽이죠. 쇼핑몰의 리스트 부분이 해당될 거고, 요거를 모바일로 보게 되면, 현재는 슬라이드가 아니었다가 모바일에서는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었지만 모바일 되면서 이 더보기 버튼이 하단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슬라이드가 있고, 여긴 슬라이드가 작동되지만 여기는 슬라이드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는지, 슬라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있게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이기 때문에 우선 HTML, 웹용 HTML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HTML 부분까지 가서, 자, 이쪽 새로운 섹션이죠. 섹션에 만들어 준 다음에요. 자, 제목입니다. MD 추천. H2의 클래스 H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D 추천이라고 하고요. 더보기 버튼 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동하기 때문에 A 요소 클래스를 btn more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더보기라고 있죠. 그래서 더보기 만들어 주고요. 슬라이드가 되긴 할 거지만 우리가 스와이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스와이퍼의 기본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 UI는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div 스와이퍼라는 클래스명과 그리고 스와이퍼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퍼라는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와이퍼 슬라이드, 요 세 가지 구성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하실 때. 이 상태에서 요 하나, 슬라이드 하나가 바로 요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방법이긴 한데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슬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오버플로 오토에서 만드셔도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제가 간혹 작업할 때. 하지만 지금은 슬라이드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작성해도 되지만 저는 피규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규어의 피규어 캡션이죠. 피규어는 멀티미디어를 얘기하는 거고, 피규어 캡션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멀티미디어는 동영상이나 오디오나 또는 이미지로 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캡션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이미지 슬래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라는 것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목적이지만, 이 이미지 주변에 맥락적으로 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존재하면 걔가 대체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얘의 카테고리, 그리고 얘의 상품명, 그리고 얘의 간단한 가격이나 그 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alt 태그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alt 속성을 상품의 상세 보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클릭을 어디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보통 이미지를 클릭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클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클릭하는 영역은 전부 다 해당된다 라고 좀 사용성을 넓게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요소 안에 블록 요소 들어올 수 있죠. HTML5 오면서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블록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지 그냥 두게 되면 여기 이미지가 물론 이 사이트를 관리했을 때 1:1 비율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땡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이미지의 크기를 고수하면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1:1 비율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크기를 덮어줘야 돼요. 한번. 그래서 div를 하나 감싸서 이 이미지를 삽입을 안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초과되거나 부족할 때는 오브젝트 핏을 이용해서 따로 제어를 할 겁니다. 이미지를. 근데 이미지 위에 여기에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이미 div를 했기 때문에 div가 렐러티브가 될 거고, 이미지의 Z축으로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작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클래스를 줘야겠죠. 얘는 썸네일이라고 하고, 얘는 마크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좀 이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요 헤더 부분은, 요 이미지 부분은 끝났고요. 요 피규어 캡션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쭉 써보고 좀 정리해 볼게요. 금호 HP 71 225
뭐 상품명은 뭐 임의로 넣겠습니다. 저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48% 그리고 가격 최대 가격까지 넣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획안을 보게 되면 작업하실 때 이거 최대 숫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지를 정해줘요. 최고 얼마까지 들어간다. 그래야만 디자인이든 코딩이든 이게 만약에 가격이 초과될 경우에 줄내림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줄내림이 들어갈 건지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선 타이어가 뭐 지금 보니까 거의 억대로 갈 것 같은데 억대로 일어나는 가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해시태그 같은 거겠죠? 아니면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계절용 SUV 고급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점 있고요. 총 몇 명이 했는지도 볼 수가 있죠. 쉼표 찍어주면 더 좋죠. 현재 여기는 쉼표가 없지만 쉼표 찍어주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을 우리가 만약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 각각의 문자나 숫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걸 표현하는지는 장애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죠. 되게 알 수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거죠. 205는 무엇이고 70R 16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타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알면 기획자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브랜드겠죠. 금호나 넥센이나 한국타이어 이런 건 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걸 작업하기 전에 요 앞에다가 승인 텍스트 하나씩 써주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브랜드 이런 식으로 브랜드는 뭐다. 그리고 이게 타이어 명칭이라고 하면 이게 제품명이라고 하죠. 제품명은 이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예를 들어 뭐 이 크기가 크기라고 할게요. 저는 타이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크기라고 말해주고요. 여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름 및 공기압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이 부분은 공기압이라고 할까요? 공기압, 지름 및 공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는 이제 할인가와 할인율과 판매가죠. 할인율과 판매가를 각각 또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할인율 여기는 그리고 판매가 써주고요. 그리고 요 각각 해시태그죠. 그러면 해시태그라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써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기죠. 별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딱히 단어가 기억은 나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쇼핑몰 같은 거 만드실 때 상품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런 형태는 이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기입을 해주셔야만 좀 좋습니다. 그럼 얘도 대체 텍스트 넣어줘야겠죠.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 써주고 얘는 대체 텍스트 필요 없는 게 이에 대한 정보는 밑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글씨도 다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간격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재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각각을 분리를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렬로 쭉 놨지만 이런 것들을 한데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DIV로 묶을게요. 한번 묶고 여기도 묶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각각이 있어야 되죠. 각각이기 때문에 요 각각도 묶어 줄게요. 그래서 멀티 커서로 알트 클릭하면 멀티 커서 됩니다. 뭐 스펜으로 할까요? 그냥 스펜으로 해서 자르기, 붙이기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방향키 하면 단어로 이동돼요. 그래서 바로 뒤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클래스명 안 줬지만 이제 CSS 들어가기 전에 한번 주긴 해야겠네요.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복붙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클래스명 좀 줘볼게요. 그래서 뱀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전부 다 컴포넌트별로 다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듈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H 들어간 거고요. 클래스 BT는 뭐라고 한 겁니다. 어디에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퍼는 스와이퍼대로 슬라이드가 작동할 거기 때문에 스와이퍼가,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아닌 컨텐츠들이 분명히 얘네들이 존재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뭐 슬라이드긴 하지만 다른 페이지를 가게 되면, 다른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데 가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형태죠. 이 만들었던 것들이 반응으로 가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슬라이드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얘는 무조건 슬라이드야 라고 생각을 해서 스와이퍼 자식에, 우리가 CSS 넣을 때 스와이퍼 자식에 뭐 예를 들어 뭐 프로덕트에 리스트에 li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넣게 되면 슬라이드에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갇혀 지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자인이 딱 나타났을 때 얘는 스와이퍼도 아닌데 어떡하지 해서 바로 얘를 뺀 나머지 얘를 복사해서 코드를 쓴다는 거죠. 지금 한 줄이라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수십 줄, 수백 줄이 복붙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스와이퍼일지도 모르, 슬라이드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물은 슬라이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링크는 무조건 다 있겠죠. 그래서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로 작업할 거고요.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트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이것도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에서 얘는 프로덕트의 썸네일 라고 할 거고요. 프로덕트 썸네일에 얘는 마크라고 하게 될 거고요. 얘는 프로덕트 썸네일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클래스 프로덕트의 브랜드죠. 클래스명을 프로덕트의 브랜드라고 네이밍을 짓고요. 얘는 프로덕트의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될 거고요. 위에 사이즈 옵션들 다 나왔죠. 여기 크게 다 갔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프로덕트의 프라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프로덕트의 해시라고 할게요. 해시태그. 그리고 여기는 프로덕트의 레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클래스명을 따로따로 주게 되면, 내가 예전에 뭐 만약에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 작업하는 것처럼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안에 타이틀에 막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따로 이 타이틀만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클래스 타이틀을 어디다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명만으로도 어디에서 상속됐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각각 따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좀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CSS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H2 헤딩 2죠. 헤딩은 타이포그래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해상도가 많이 낮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화면이 답답해도. 잠깐만요. 제가 헤딩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든 적은 없죠. 네, 타이포그래피에서 헤딩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H2에요. H2고요. 자, H2의 특성을 가지고 와봐야죠. 자, 위에고요. 우선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켓툴의 높이의 플러스 1, 2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네요. 폰트 사이즈 24. 색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28이죠. 아까 28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28이 없네요. 그럼 28을 가져와야겠죠? 자, 요 변수명을 가지고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야죠. 28이 없었네요. 28 있네요. 왜 그런데 예시문이 안 나왔지? 28이 있네요. 네, 컴파일러 오류는 없고요. 그냥 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 버튼 오른쪽에 화살표 하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미지를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자, 임시로 슬라이스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 잠시만요. 이걸 또 찾아야 돼서 매번 작업 폴더가 바뀌다 보니까. 자, 분릿 에로 라이트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 쪽이죠. 버튼 사스로 가서요. 버튼 중에 크로즈도 했었죠. 버튼 중에 뭐를 만들겠다. 백그라운드 이미 설정한 적이 있네요. bg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bu arrow right.png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크기 설정해야죠. 아까 크기를 9에 12로 했네요. 그래서 위드스 9 12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살짝 있거든요. 이 화살표 살짝 있어서 글씨 좀 더 만지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씨는 1, 2픽셀 여유있게 재서 14픽셀. 피그마로 하게 되면 금방 추출을 할 텐데, 피그마 템플릿 자체가 워낙 외국 디자인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5번 때는 비슷하게 5번으로 가겠습니다.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해서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이미지가 있을 건데 이미지가 배경이죠. 그래서 현재 A 요소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으로 빼기 위해서 A 요소가 이만하다고 보고 이곳에다가 바로 요곳에다가 오른쪽에 요만큼 패딩을 주고, 그리고 패딩만큼 이 공간이 생기니까 그곳에 이 배경 이미지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7픽셀이네요. 오른쪽으로 패딩 한번 주겠습니다. 그건 BTM 모어죠. 모어의 가로 크기가 예로 되면 안 되죠. 바로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이 가로 세로는 이 이미지의 크기인데 이미지 크기는 필요가 없어요. 글씨에 늘어나면서 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필요가 없고 패딩만 있으면 됩니다. 패딩을 17 픽셀 넣어주고, 이제는 X축으로 라이트로 가고 가운데로 오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아까 가로 세로 넣었던 거는 배경 이미지 하나만 넣고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텍스트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A 요소에다가 가로 크기 줘버리게 되면 글씨가 가다 말고 중간에서 줄내림이 돼버려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크기가 존재하면 뚫고 가질 않거든요. 특정한 코드를 넣지 않는 한,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가 늘어나는 만큼 아이콘 오른쪽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패딩 라이트에서 글씨가 오른쪽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그 패딩 영역 17픽셀이라는 영역 안에다가 이 이미지 넣고 오른쪽으로 배치시킨 거죠. 그냥 라이트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그래도 라이트 센터가 되니까. 그래서 라이트 하나만 넣어도 가운데로 온다 할 수 있습니다. 배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하죠. 프로덕트는 컴포넌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덕트 컴포넌트에서 프로덕트 사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스타일 사스에서 컴포넌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프로덕트. 그래서 상품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썸네일이라고
장명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사스에서는 클래스 프로덕트를 제어하게 될 거예요. 자, 클래스 프로덕트는 A 요소죠. A 요소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죠. 자, 여기 이미지 로고들이 있는데 현재 뒤에 회색이 있기 때문에 얘가 PNG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로고 하나만 구글에서 다운로드 하나 받을게요. 한국타이어 쪽으로. 구글링 해서 한국타이어 로고를 다운받겠습니다. 요거 다운 받으실 때 주의할 점이 내가 PNG 아이콘을 다운받고 싶다 했을 때 원하는 단어의 끝에 PNG 붙이시고요. 왼쪽에 썸네일 보시면 모는 종이 있잖아요. 모는 종이 썸네일이 있으면 절대 다운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PNG가 아닙니다. 썸네일에 모는 종이가 안 보여야 돼요. 걔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모는 종이가 생겨나는 경우 있어요. 모는 종이가 아닌데 왼쪽은 오른쪽에 모는 종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경이. 그게 PNG예요. 진짜 배경이 없는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영어로 치겠습니다. 보통 검색은 영어가 좋거든요. 한글보다는. 자, 여기 있죠. 다시 보면 왼쪽에 얘는 모는 종이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모는 종이가 중간중간 보이죠? 이게 바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입니다. 얘를 저장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같은 거 제작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 이미지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우선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저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코드에 반영을 시켜야겠죠? HTML에 브랜드 그래서 이미지에 img 한국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요 타이어 이미지도 필요하죠. 타이어도 PNG로 찾겠습니다. 타이어 PNG 해서 모는 쪽이 있는 거 안 된다고 했죠? 모는 쪽이 없는 거. 모는 종이 없는 걸 클릭을 해서 배경이 모는 종이가 생겨야 된다. 자, 개수는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이름 저장하셔서 저는 보통 썸네일 이미지는 앞에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 이름을 붙이게 되면 임시 이미지다. 나중에 지워도 된다. 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썸네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HTML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큰 이미지가 나왔죠? 얘도 크죠? 이거 다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기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또는 관리자가 어떤 이미지를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덕트 썸네일이 얘를부터 만들어 볼게요. 얘를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요 큰 회색 박스에 갇혀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큰 회색 박스부터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 재는 방법은 클릭 드래그 쭉 하는 것보다 마켓 툴로 모서리만 살짝 잡아주고요. 대각선 모서리로 가셔서 마켓 툴 M,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278 가로 크기, 세로 크기 278 픽셀 높이 278 픽셀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썸네일이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상품명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상품에 따라서 어떤 건 썸네일이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같아 보이긴 하지만 모바일은 뭐 반응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이 썸네일이 어떤 곳은 열이 4개라서 얘가 더 작다, 어떤 건 열이 2개라서 얘가 더 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옵션을 좀 잡아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크기 갈 거고요. 요 크기에서 이미지를 꽉 채울 거예요. 이미지 꽉 채우는데 요거 마크라는 애는 앱솔루트에서 오른쪽 위로 빠지게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 안에서 꽉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마크부터 포지션으로 띄워보겠습니다. 마크는 포지션을 가는데 라이트 0, 탑 0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믹스인 만들었죠, 포지션. 다시 한번 볼까요? 믹스인 쪽을 믹스인에서 포지션이라고 했었고요. 좌표랑 값을 각각 들어가서 매치시켜서 트랜슬레이트까지 갈 수 있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도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크기가 우선은 가로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면 가로 세로를 주면 안 되고요. 높이만 주겠습니다. 높이 크기를 주면 가로는 자동으로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높이를 고정으로 주겠습니다. 22픽셀. 이건 이미지는 높이가 22픽셀이다. 그렇게 되면 미리 보게 되면 안 잡혔네요. 잠깐만요. 마크. 스펠링이 틀렸네요. 프로덕트 스펠링이.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전부 다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유사한 단어 찾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바꿔주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갔죠. 요 크기가 바로 요 div의 크기, 가로 세로 잡은 크기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커지면 이렇게 뚫고 갑니다. 그래서 이 크기, 이 타이어 크기 자체를 되게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몇 픽셀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크기가 올라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이미지죠. 썸네일의 이미지일 경우 가로 100%, 우선 세로 100%로 꽉 채워요. 꽉 채웠죠. 꽉 채우는데 때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구겨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찌그러지는 현상.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브젝트 핏을 사용합니다. 저는 커버를 쓰겠습니다. 커버를 쓰게 되면 안 좋네요. 왜냐면 커버 자체는 비례해서 늘어나면서 이미지 손상이 없고 그냥 비례해서 어떻게 짜부되는 느낌이 아니라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초과되는 것은 잘라줘라가 커버거든요. 커버가 아니라 컨테이너로 가겠습니다. 컨테이너로 가면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꽉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이 실제 영역이고요. 이미지는 꽉 채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배경색 임시로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꽉 채웠네요. 꽉 채웠는데 살짝 부족한 게 꽉 채우면서 한쪽 방향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뒤에 거는 어떻게 보면 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사각형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필로 해볼게요. 필로 해야 되네요. 필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필요하면 안 되겠네요. 컨테인 맞네요. 컨테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는 잘라준다. 컨테인은 자르지 않고 다 보여준다. 네, 맞아요. 네, 컨테인은 자르지 않고 다 보여준다.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 색깔을 넣어야겠죠? 보더 레디우스 값을 구하는 것은 마켓 툴에 번지는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번지는 정도의 가로값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캡처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실제 포토샵 원본 파일로 디자인을 받아서 작업하면 별도로 이 설정 쪽에서 다 나옵니다. 레디우스 값이. 현재는 캡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는 거예요. 8픽셀, 레디우스 8이네요.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 8픽셀 넣어주고요. 배경색이 존재했었죠? 요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F6이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 F6 있네요. 웬만하면 컬러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 라이트 탑으로 넣다 보니까 로고가 너무 붙어 있죠.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높이가 Y축, 가로가 X축이 되겠죠. 20, 20이네요. 그러면 포지션 라이트 20픽셀, 탑 20픽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로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크네요. 자, 한국타이어 로고가
11픽셀 정도 되네요. 이미지를 좀 줄이겠습니다. 11픽셀로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작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텍스트 하나씩 잡으면 되죠. 이 텍스트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 분리해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차피 클래스 사이드 자체는 제가 리셋에 IR 기법으로 씹어놓은 거라서요. 리셋이 아니라 믹스인에 씹어놨을 거예요. 믹스인에 IR 기법으로 이 글씨가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화면 낭독기, 즉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글씨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넌이나 비지빌리티 히든, 오파시티 0, 이런 폰트 사이즈 0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읽힙니다. 자, 썸네일이 아니라 브랜드 주석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 텍스트들이죠. 브랜드는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컬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젠 계속 그렇게 나올 거라서 요거를 미리 복제를 해놓고 이 클래스명 미리 다 써주겠습니다. 타이틀, 사이즈,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해시랑 레이팅, 해시랑 레이팅. 자, 보죠. 자, 우선 높이 크기부터 가져가 보죠. 1, 2픽셀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15픽셀. 얘는 14픽셀. 얘가 더 커 보이는데 14가 될 리가 없는데 좀 더 늘리겠습니다. 여유있게 더 18이라고 할게요. 눈대중으로 봐도 더 많아가지고. 자, 얘는 15픽셀. 프라이스는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프라이스 쪽 보면 얘네들도 각각 감싸주겠습니다. 프라이스 종류가 있기 때문에 div는 그냥 나누고요. 이 안에서 클래스명을 따로 줄게요. div 클래스 프로덕트 할인율이니까 세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할인율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판매가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줄레링까지 하겠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낮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는 세일 있죠. 프로덕트 세일. 프라이스가 아니라 세일이 있다. 세일은 한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글이 더 높기 때문에 20픽셀, 다 20픽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시는 사실 요 리스트에 나올 수도 있고 뷰에도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요 스팬들이기 때문에 프라이스에서 스팬을 프라이스가 아니죠. 해시에서 스팬 요소를 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나중에 플렉스로 제어를 따로 할게요. 갭을 줘가지고 스팬에서 요 크기가 요만큼 13픽셀. 레이팅은 두 가지로 나뉘죠. 레이팅의 앞에와 뒤에 나누기 때문에 각각 스팬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레이팅에서 클래스를 레이팅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클래스를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프로덕트 레이팅에서 레이팅은 이거다. 그리고 카운트는 이거다. 여기서 각각 제어할게요. 코드 복사는 Alt Shift 방향키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 괄호 크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작을 것 같아서 15픽셀 정도 하겠습니다. 15픽셀. 이제 컬러 추출 쭉 해볼게요.
자, 요 컬러는 유사 색깔로 가겠습니다. OA에서 그레이 OA고요. 타이틀은 가장 진한 색 28 그레이 28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진한 색 OA네요. 그레이 OA 가고요. 프라이스랑 세일이죠. 세일 색상은 28 블루죠. 블루 종류가 없네요. 네, 블루 컬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블루 컬러는 이 색상이다 해주고요. 그럼 블루 프라이스는 28 해시는 28 똑같네요. 28 그래서 28이 많이 나오네. 자, 레이팅 가장 진한 색 똑같이 28이네요. 28 카운트 연한회색 가장 진한 부분으로 96 있네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럼 텍스트 이렇게 쭉 나오게 됐죠. 이제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겠죠. 레이팅에 HTML도 저장하고 그래서 각각 해주고요. 앞에 별점의 아이콘도 필요했었죠. 이 별점 아이콘도 만들겠습니다. 딱 맞게 잘라서 익스포트 해주고요. ICO 레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레이팅 앞에 아이콘이 삽입되는 거기 때문에 img가 아니라 배경 넣을 거예요. bg ICO 레이팅 .png였죠. 레프트로 갑니다. 레프트 하나만 주면 레프트 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글씨랑 붙여 있죠. 배경이기 때문에 글씨를 앞에서 띄워줘야죠. 띄워주려면 이 배경 이미지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14픽셀만 해주겠습니다. 패딩 레프트 14.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태그 쪽이죠. 해시태그는 행으로 계속 배치가 되고 분명히 해시태그가 추가되고 초과가 되면 줄내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기획 쪽에서 이 개수 제한을 걸어주긴 할 거예요. 디스크립션에서. 그거를 읽고 나서 해줘도 되고요. 디스크립션이 따로 없으면 우리는 줄내림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제품명 같은 경우에 말줄임표가 없다라고 하면 다 줄내림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줄내림까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가 스팬이었죠. 그래서 스팬을 감싸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스팬을 할 거고요. 글씨 크기에 따라서 배경 박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로 크기를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높이 주고 좌우 여백을 주셔야 돼요. 좌우 여백 6픽셀이네요. 그러면 해시의 스팬은 좌우 0에 6픽셀이다. 그리고 글씨가 박스의 중앙에 와 있기 때문에 줄간격 주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줄간격은 24픽셀. 자, 그리고 보도 레디우스 값이 있죠? 레디우스 값은 번지는 정도까지가 레디우스 값이에요. 4픽셀. 보도 레디우스. 요거는 캡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는 안 나올 거예요. 배경색 안 줬네요. 배경색은 F1.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변수에 F1이 없으면 비슷한 숫자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나왔어요. 근데 높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높은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요? 이 높이는 24인데 얘를 재면 현재 19밖에 안 나오거든요. 크기가 여기 보면 19밖에 없어요. 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 왜 그러냐? 스팬은 인라인 요소잖아요. 인라인 요소는 줄간격가 늘어나면서 같이 영역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텍스트만 줄간격이 늘어나지 이 스팬 자체는 영역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블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블록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해시태그에서 얘를 블록으로 안 바꾸고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다시 크게 커집니다. 24라고 나왔죠? 아까 만약에 플렉스 빼볼게요. 플렉스 뺐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오토로만 지키지 높이가 제대로 안 지켰잖아요. 얘 줄 간격을 분명히 중앙 24를 줬는데 이게 안 늘어나서 얘가 크기가 현재 오토로만 지킨 거예요. 근데 플렉스를 주는데 왜 높이가 갑자기 생겼냐? 플렉스를 주게 되면 부모해 준 거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자식인 녀석들은 전부 다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라인 하이트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커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벌려줘야 되잖아요. 벌리는 건 바로 요만큼 벌리는데 4픽셀이죠. 4픽셀을 벌리기 위해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플렉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갭을 쓸 수가 있다. 갭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사이 여백이 들어가게 되고 바깥쪽 여백이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 간격의 여백을 주는 게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늘려볼게요. 한번 개수를 늘려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올지. 끝도 없이 가죠. 이거를 줄내림을 하려면 플렉스에 플렉스 랩을 하면 됩니다. 랩을 감싸는 거죠. 랩에 랩이라고 하게 되면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현재 블록으로만 돼 있지 가로 크기가 없잖아요. 이걸 짧게 만들어 볼게요. 가로 크기 이 정도로 줬어요. 자, 여기까지만 와 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만약에 플렉스 랩을 해제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더 이상 못 가고 계속 그 안에서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플렉스 랩을 주면 자식들이 줄내림까지 됩니다. 그리고 갭을 4를 줬었는데 이 갭을 4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행과 열입니다. 첫 번째는 행으로 여백이고요. 두 번째 값은 열로 여백인데 이제 행열이 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행열의 간격이 다 같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렉스 랩까지 다 같이 해서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가격 두 개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DIV죠. DIV가 두 개이기 때문에 블록이죠. 블록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행으로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 셀과 프라이스 요거 자체를 요 클래스를 따로 주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인포라는 녀석에다가 따로 플렉스를 줄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모두 다 행배치가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딱 붙게 나와주고요. 여기 두 개의 여백만 좀 잡아주면 되겠죠? 여백은 갭으로 갑니다. 자, 여백은 이 정도예요. 8픽셀. 그러면 갭이 8픽셀 들어갑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가죠. 그래서 요거 정리는 우선 요 상하 여백하고 하겠습니다. 전체 리스트 정리는. 자, 여백이 얘와 얘 여백, 얘와 얘 여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여백이 사실은 진짜 FM대로 하게 되면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넘겨줘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서는 무조건 이 얘와 얘 간격은 무조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재면 한 10픽셀 나오거든요. 10픽셀이다. 무조건 난 10픽셀 다 갈 거다라고 정의를 해주면 좋아요. 지금 좀 달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제작을 할 때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디자인 시스템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그 회사는 대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같이 하청을 받아서 제작 대행을 하는 입장이라면 기간도 되게 없을 뿐더러 이런 디자인 시스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임의대로 무조건 여기 10픽셀이네 그래서 이곳에다가 셀 위는 무조건 10픽셀이야 마진 탑 10픽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프로덕트 세일은 위로 10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이너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많은 페이지들을 모든 여백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여백을 만들어 줘야 되냐, 여백 전용 사스를 만듭니다. 스페이스 사스라고 제가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마진 탑을 그때그때 만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0부터 만들어 볼까요? 마진 탑 0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켜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픽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6픽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12픽셀 필요하고요. 여기는 16픽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1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16이랑 10픽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12와 16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삽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브랜드 쪽의 타이틀은 empty가 16픽셀이다. 여기는 empty가 11픽셀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드를 안 주니까. 못 주는 거죠. 안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못 주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2, 12 해주고 레이팅 위에가 더 간격이 많았죠. 레이팅 위에는 16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다 펼쳐 놓게 되고요. 스타일에다가 임포트를 안 시켰네요. 베이스 사스에다가 스페이스에서 여백 사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줘요. 자, 그리고 좀 줄 간격이 다 존재하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이게 줄 간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줄 간격 전부 다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줄 간격이 초기화다. 기본적으로 프로덕트의 줄 간격 초기화지만 프로덕트 여기 해시죠. 해시는 줄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게 얘는 점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줄 간격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이게 더 쪼그라든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금호 위에 요거 카테고리 위에도 한번 볼까요? 15 정도 나오네요. 16이라고 하겠습니다. 캡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empty 16으로 넣어 놓을게요. 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얘는 좌측이는 우측이죠. 그러면 양쪽으로 정렬할 수 있는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요 클래스를 쓰면 정렬을 전용 클래스고 양쪽 배치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사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아웃 관련된 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align.sass라고 하나 만들게요. 연결시켜줘야겠죠? 클래스 online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전 정의하고요. 다중 클래스로 보스가 들어가게 되면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틴 전 씁니다. 자, 그럼 양쪽 정렬이 바로 되죠.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된 거는 우선은 블럭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블럭화되고 플렉스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새로 정렬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VM을 쓰면 버티컬 얼라인 미들이라는 의미고요. 얼라인 아이템즈가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위로 또 튕겨 나오지 않죠? 원래 위로 탔습니다, 얘가. 근데 가운데 정렬 하니까 중앙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죠. 제가 가운데 정렬로 익스텐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레이아웃 센터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센터 익스텐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우선 전체 감싸고 요 섹션이죠. 섹션에다가 md 프로덕트 md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md라는 녀석은 익스텐드로 가져갈 거예요. 프로덕트에 md가 붙으면 익스텐드 퍼센트 왜 안 가져오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거야. 레이아웃 센터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죠. 자, 위에 여백 필요하죠? 제목과의 여백 가봅시다. 박스 섀도우는 여백과 상관이 없죠. 67, 65로 하겠습니다. 반내림 하겠습니다. 5단위로 끊을게요 다. 그래서 스페이스 쪽에다가 65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진탑 65 넣습니다. 65 맞나? 자,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마진형 오토가 들어가 있어서, 마진형 오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진 탑이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우선은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마진 탑 넣을게요. 지금 아니면 여백 이름을 딴 걸로 줘야 되는데, 원래 여백이 많다 적다 해서 예를 들어 뭐 마진탑, 스몰, 마진탑, 미들 막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은데, 그것 또한 디자인 시스템화 돼야 되기 때문에 여백에 대한 균등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은 랜덤한 여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대로 두고, 얘한테 해주면 되겠다. 얘한테 MT 60은 되겠다. 어차피 얘는 마진형 오토고 얘한테 마진을 주게 되면 얘는 가운데 정렬, 얘는 위로 밀리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 여백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해줍니다. 자, 리스트와 제목과의 여백도 있겠죠? 리스트와 제목과의 여백은 35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35. 자, 넣고요. 그 리스트 위로 이제 여백을 주는 거죠. 리스트는 스와이퍼예요. MT 35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총 현재 4개잖아요. 그러면 4개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스와이퍼 슬라이드 4개 복제할게요. 둘, 셋, 넷 복제하고요. Alt, Shift 방향키 하면 복제가 되죠. 슬라이드가 작동을 해버렸네. 이 클래스 자체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 클래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렬이 스와이퍼 CSS 정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네들 때문에 현재 행배치된 것 같아요. 이게 플렉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행배치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살짝 웹에서는 이게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웹에서는 CSS가 더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스와이퍼 사스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스와이퍼 사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클래스명을 현재 스와이퍼가 아니라 얘는 슬라이드 MD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MD 슬라이드 클래스에 있는 스와이퍼 래퍼는 저렇게 된다. MD죠. MD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에다가 제어를 할게요. 프로덕트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관리하는 거고, index.sass에는 인덱스만 제어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인덱스 제어라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 MD 슬라이드, MD 추천 슬라이드만 따로 인덱스에서 제어할 거예요. 그냥 기능과 재활용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MD 슬라이드 안에 있는 스와이퍼 래퍼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4개죠. 리핏에 총 4번 반복할 거고요. n분의 1로 나눠 가질 겁니다. 자, 그럼 n분의 1로 다 나눠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가로 크기가 n분의 1로 나갔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줄내림이 자동으로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플렉스 랩을 썼잖아요. 플렉스 랩을 썼기 때문에 줄내림이 바로 되는 거고, 부모 자체가 그리드로 있죠. 스와이퍼 래퍼가 그리드로 갔기 때문에 그리드에서 n분의 1로 나눈 거죠. 리핏. 대신에 여기 갭이 없습니다. 다 붙었기 때문에 갭만 좀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드 갭 자체를 현재 25픽셀. 자, 갭을 25픽셀로 준비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까지 각각 벌려놔요. 이렇게 갭이 있는 상태에서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갔을 때는 이 그리드 자체가 사라져야겠죠. 요 값이 사라지면서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까지가 웹 버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바일 버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